얘는 여기 앵커 걸고 앵커 걸고 앵커 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제 거의 연말이 다 되어 가네요. 여러분들 모두 올해 초에 세우셨던 계획 모두 다 이루셨길 바라고요. 올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먼저 크게 세 가지 레이아웃이 있어요. 레이아웃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레이아웃 말고도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실 레이아웃은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 레이아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 리니어라고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이런 식으로 선을 이루면서 레이아웃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선이다. 그리고 어떤 거를 쭉 나열할 때 좋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같은 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나열하거나 수평으로 같은 거를 반복해서 나열할 때 되게 좋습니다. 이걸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있어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이제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너와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거, 얘 밑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내 밑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뷰끼리의 관계를 서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강제를 거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배에 보게 되면 배가 이제 정박할 때 선착장에서 그 앵커를 내리잖아요. 즉 이제 돛을 내리잖아요. 돛을 딱 내려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어딘가에 왼쪽에다가 완전히 고정시킨다든지 내 위치를 뭐 위쪽에다가 서로 완전히 고정시킨다 이렇듯이 쇠사슬로 꽉꽉 서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어떤 것과 이제 서로 꽉 묶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뷰를 그릴 때 조금 더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나오게 되고요. 저는 지금 버전 3.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트 어 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empty 액티비티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요. 넥스트 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레이아웃 튜토리얼이라고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튜토리얼 그런 다음에요. 언어는 이제 코틀린으로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피니쉬를 클릭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를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왼쪽에 보게 되시면 RES가 있죠. 이게 제가 리소스라고 했어요. 리소스, 즉 XML 파일인데요. RES 누르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클릭하시고 액티비티 메인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지금 왼쪽에 디자인 탭이 아마 선택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 탭 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안에 있는 텍스트 뷰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프리뷰라고 있어요. 프리뷰 이걸 클릭하셔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코드를 조금 정리할게요. XML을 여기서 지우고 여기 부분까지 지우시고요. 리니어라고 작성합니다. LI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됐죠. 리니어 레이아웃 화면 잘 보이도록 조정할게요. 그리고 아래다가 뷰라고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하실 때 소문자 말고요. 대문자 V로 하셔야 됩니다. 뷰 그런 다음에 위스 하이트가 있는데요. 위스를 일단은 50dp로 하시고요. 하이트도 50dp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슬래시 누르셔서 닫으시고 뷰의 백그라운드 하시면 나오시거든요. 백그라운드를 제가 샵 누르시고 000 일단 누르세요. 000 일단 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검은색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색을 제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뷰가 생겼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 뷰를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할게요.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을 다른 색으로 변증시키겠습니다. 이 색깔을 누르면 되거든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됐죠? 노란색 됐죠? 또 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이 세 번째 색도 다른 색으로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아끼세요. 일단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완전히 정렬이 돼버렸죠.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즉 방향입니다. 수직으로 둘 거냐 수평으로 둘 거냐, 같은 것을 이렇게 나열시키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레이아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트윅스라는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붙여서 나열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나열할 때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할 거냐 수직으로 할 거냐, 이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리니어 레이아웃 탭 안에 오리엔테이션이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의 리니어 레이아웃은 꼭 필수로 정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오른쪽 그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수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하시고요. 오리엔테이션 입력하시면 버티컬이랑 호리젠탈이 있어요. 버티컬이 이제 수직이거든요. 버티컬 엔터 치세요. 그러면 바로 이제 수직으로 적용이 되었죠. 이거를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호리젠탈로 바꾸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뷰를 그리실 때, 반복된 뷰를 그릴 때 굉장히 편해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지는 장점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웨이트라는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웨이트이 뭐냐면 무게잖아요. 즉 가중치를 뜻하는데요. 만약에 HTML, CSS 작업을 조금 하신 분은 아마 플렉스박스라는 걸 아실 거예요. 플렉스박스라고 해서 이제 가중치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다든지 한쪽으로 뭐 공간을 완전히 차지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즉 가중치가 존재한다. 가중치로 굉장히 편하게 뷰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 제가 레이아웃 위스가 즉 넓이죠. 옆에 넓이, 이거를 제가 다 0dp로 할게요. 0dp. 0dp로 하면은 아예 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0dp로 일단은 다 만드시고요. 얘도 0dp. 일단 이렇게 만드시고,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웨이트 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웨이트 썸. 웨이트 하시면은 이제 레이아웃 웨이트가 있고 웨이트 썸이 있어요. 웨이트 썸을 클릭하시고, 이걸 웨이트 썸을 제가 3이라고 해볼게요. 한번 3. 이게 어떤 거냐면 웨이트, 그러니까 웨이트가 무게잖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더한 게, 가중치의 합이 3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뷰가 3개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가중치를 하나씩 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뷰에다가 가중치를 줄 건데요. 가중치를 줄 때는 일단 웨이트라고 치시면 레이아웃 웨이트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엔터 누르시고 1이라고 해볼게요. 1. 어떤가요? 3분의 1만큼 채워졌죠. 그러니까 웨이썸이 가중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즉 지금 옆에가 지금 방향이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젠탈이기 때문에 수평 전체를 3으로 보는 거예요. 3으로 보고 뷰 얘를 웨이아웃을 1로 두면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2로 둬볼게요. 보셨죠?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가중치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걸 3으로 해볼까요? 그럼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뷰가 3개니까, 만약에 제가 뷰가 3개니까 이 뷰 3개를 모두 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균등하게 넓이를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웨이트를 1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웨이트를 복사하고 또 붙여넣고 복사 붙여넣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균등하게 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웨이트를 한쪽에만 주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를 웨이아웃을 적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썸을 1로 준다고 가정하면 1로 준다고 하고, 이쪽 뷰를, 첫 번째 뷰를 위스를 그대로 50으로 줄게요. 50으로 주고,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도 위스를 50으로 준다 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게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50은 일단 먹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도 50은 일단 먹고 들어가요. 일단 먹고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은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나머지를 일단 다 채우겠다. 그게 가중치로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CSS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플렉스박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뷰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말고 다른 레이아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리니어 레이아웃 요 부분은 예제로 남겨둬야 되니까요. 이건 그대로 뷰를 놔두고요. 제가 액티비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액티비티 하나 더 만드실 때는 이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그리고 뉴,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empty 액티비티를 선택하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액티비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단 액티비티 이름을 정하도록 할게요. 액티비티 이름을 relative layout이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inish 하시고요. 자, relative layout에 대한 액티비티가 생겼어요.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쵸? 지금 less layout, activity, relative layout이 나오게 된 게 보여질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constraint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우고 relativ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RE 누르시면 relative layout이 보이게 돼요. 여기서 엔터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엔터. 자, 이게 렐레티브 레이아웃입니다. 렐레티브 레이아웃은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제 스플래시 화면을 만들 때 가운데다가 뭔가 아이템을 설정할 때 이게 되게 편해요. 왜냐면 코드 한 줄이면은 금방 이제 정 가운데로 화면에 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다 뭔가 정렬을 둘 때 그래비티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가중치를 일단 제거할게요. 여기는 가중치를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50 두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정 가운데로 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비티 하시고요. 그래비티 하게 되면 두 번째가 보이시죠? 이거 엔터 누르시고 센터로 하세요. 센터로 하면 정 가운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비티를 센터 호리젠탈 하게 되면 수평으로 가운데가 된다는 거고 센터 버티컬 하면 수직으로 가운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일단은 센터로 제가 맞추고요. 그리고 가중치는 1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웨이트 1, 웨이썸을 3으로 두고요. 3으로 두고 1, 1, 1. 그런 다음에 위스에 대한 DP는 0으로 다 바꿀게요. 자,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고 렐레티브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가서 렐레티브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뷰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그리고요. 위스를 50dp 그리고 하이트도 50dp.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샵 FF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뷰를 정 가운데로 두기 위해서는 센터 임페어런트를 하게 되면 이 뷰가 정 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센터 임페어런트, 그렇죠? 이거를 true, 그러니까 즉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얘와 얘의 관계. 그러니까 페어런트 만약에 왼쪽으로 붙으려면 align left in parent가 되는 거예요. 지금 center in parent잖아요. 이거를 왼쪽에 두고 싶어요. 그러면 left 누르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align이라고 있어요. align이 이제 완전 붙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align parent lef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왼쪽에 붙을 거냐, 이거 클릭하시고 yes를 누르게 되면 왼쪽에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센터, 레이아웃 센터 버티컬 하게 되면 그 정 가운데가 되는 겁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서로 뷰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지금 뷰가 하나인데 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뷰를 하나 더 만들어 보고요. 뷰 하시고 마찬가지로 50dp 하시고 컬러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FF 하신 다음에 흰색을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할까요? 엔터. 자, 이놈의
이 초록색을 이 파란색의 오른쪽에 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id란 걸 설정해야 됩니다. 뷰에 대한 id를 하나씩 설정해야 돼요. 이 뷰 id 하시고 엔터. id가 블루 뷰라고 할게요. 블루 뷰. 그리고 이 초록색에는 id가 id 이거를 그린 뷰라고 할게요. 그린 뷰. 이 그린 뷰가 이 블루 뷰의 오른쪽에 가게 할 거다. 그러면 오른쪽이니까 right죠. right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to right of가 있어요. to right of 클릭하시고 블루 뷰를 하시는 거예요. 블루 뷰의 오른쪽에 가겠다. 지금 보면 오른쪽에 갔죠. 그렇죠? 오른쪽에 갔고 마찬가지로 얘를 정 가운데로 두고 싶다. 그러면 아까 했던 센터 버티컬 하면 됩니다. 센터 버티컬 true. 이런 식으로 바로 오른쪽에 간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방식도 할 수가 있는데요. 렐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뷰를 서로 겹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커다란 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커다란 뷰가 있는데 커다란 뷰에다가 제가 이 작은 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뷰끼리 서로 이제 겹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앨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뷰끼리 겹칠 수가 있다. 그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강점이에요. 뷰끼리 겹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다가 뷰 하나 더 만들게요. 뷰 하시고요. 레이아웃 위스를 매치 페어런트로 해볼게요. 매치 페어런트로 하면 페어런트가 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이트를 한 100dp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으시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000 하시고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눌러서 컬러를 눌러서 뭐가 좋을까요? 오렌지로 할까요? 엔터. 자, 오렌지가 됐어요. 지금 이 녀석 위에 얘네들을 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센터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거를 없애볼게요. 그냥 센터 버티컬을 다 없애볼게요. 근데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밑으로 갈수록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가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지금 뷰가 이렇게 겹쳐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뷰를 마지막에 그렸던 뷰죠. 이 뷰를 위쪽에 둘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뷰 위에 뷰가 겹치게 되는 형식이 가능한 겁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이게 가능해요. 뷰끼리 겹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뷰끼리 겹칠 수가 있다. 겹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레이아웃도 이런 게 가능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레이아웃이 거의 기본입니다. 세 가지 레이아웃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마찬가지로 액티비티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뉴 하시고 오른쪽에 액티비티,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empty 액티비티 누르셔서 요거를 constraint layout이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traint layout 하시고 finish 누르시고요. 기다리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아웃과 파일들을 다 만들어 주게 되죠. 왼쪽에 less 그리고 layout, 여기서 activity constraint layout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constraint layout을 기본으로 만들어준 게 보여질 수 있어요. constraint layout은 제약을 거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나를 왼쪽에 붙이고 얘를 왼쪽에 붙이고, 이런 점에서 relative layout과 많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constraint layout이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었죠. 이게 계층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서 또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얘네들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라서 되게 간단한 뷰를 그린 건데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디자인, 앱 디자인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근데 보통 현업에 가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한 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핀터레스트에서 한번 안드로이드 어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 드립을. 지금 이 정도만 봐도 지금 이 정도만 보게 돼도 뷰가 계속 복잡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버튼이 여기 3개나 있죠? 3개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뷰가 있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미지 뷰고 이게 텍스트란 말이에요. 이미지 뷰 텍스트, 이미지 뷰 텍스트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하나 덩어리죠. 덩어리가 서로 지금 균등하게 있죠. 뭐 쓰면 좋겠죠? 리니어 레이아웃 쓰면 좋겠죠. 그쵸? 이렇게. 근데 리니어 레이아웃 쓰는데 또 여기 안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뷰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플을 사용하실 때는 모르는데 이게 어플을 제작해야 된다 딱 생각하게 되면 이 레이아웃을 그리는 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계층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제가 저번에도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로이드는 메모리에 제약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모든 프로그래밍 하는 게 이제 기기에 그 메모리죠. 기본 저장 장치. 메모리에 이제 모든 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리소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면 맞이할수록 어떻다고 했죠? 이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면 보통 일반 사용자들은 여러 가지 어플을 돌리기 때문에 그 어플들 하나하나가 메모리를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해진 메모리에서 얘 혼자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 많이 버겁잖아요. 버겁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계층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얘가 하드웨어가 조금 버거워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드로이드를 보게 되시면 이거 클릭해 볼까요? 제가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리니어 레이아웃에 리니어 레이아웃 딱 들어갔죠? 그게 봤을 때 여기 어떤 색이 뜨나요?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층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계층이 많아지게 되면 렌더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계층이 하나입니다. 그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는데요. 복잡한 구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하기 때문에 계층이 하나예요. 또 단점이 있는 게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게 편하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오리엔테이션만 수직으로 딱 정하고 그 다음 웨이썸 해가지고 퍼센테이지로 균등하게 뷰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렐러티브 레이아웃도 뷰를 겹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제 뷰를 안 겹칠 거라 생각하지만 뷰를 겹치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뭐 애니메이션을 줄 때 뭐 위쪽엔 스르르 이렇게 사라지면서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레이아웃을 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실 때 그때그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그러니까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가지는 장점은 서로 앵커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층이 하나다. 계층이 막 이렇게 중첩이 여러 가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서 좀 좋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층이 하나다.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계층이 하나다. 그리고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 iOS 개발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오토 레이아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딱 잡고 있고 이쪽에 딱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오토 레이아웃, 그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화면을 전환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어플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화면이 돌아갈 때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이게 화면을 언크리에이트가 다시 되면서 디스트로이까지 돼버려서 메모리에서 싹 날아간 다음에 다시 화면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때 레이아웃이 변한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요소들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또 변하게 되는데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앵커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화면이 전환이 돼도 그대로 그 비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비율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게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가지는 또 다른 장점입니다. 그래서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화면이 전환이 되어도 화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적어 드릴게요. 계층이 하나고 화면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비율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앵커로 잡아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앵커로 잡아져 있기 때문에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뷰가 새로 그려져도 얘는 그 위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마찬가지로 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뷰. 그런 다음에 위스를 50dp, 하이트를 50dp 하시고요. 그리고 슬래시로 닫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FFF 하신 다음에 색깔을 변동할게요. 클릭하셔서 오렌지로 할까요? 그러시고 자,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뷰가 빨간색이 쳐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약을 걸어라 이겁니다.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제약을 꼭 거셔야 되는데요. 최소 2개 이상 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뷰가 지금 50, 50이란 말이에요. 얘를 어딘가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정 앵커가 이제 그 사슬처럼 딱 묶어주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면 얘는 그냥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최소 2개는 걸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핸드폰 화면에 위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딱 건다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걸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 걸고 여기 하나 걸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일단은 스타트 하세요. 스타트. 지금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 콘스트레인트 스타트. 스타트가 왼쪽이거든요. 스타트가 왼쪽, 엔드가 오른쪽입니다. 스타트가 왼쪽, 엔드가 오른쪽. 스타트 하는데 어디에 앵커를 걸 거냐? 콘스트레인트 스타트 이게 뭐냐면 이놈의 지금 현재 뷰 이놈의 왼쪽을 어디에 걸 거냐 이겁니다. 지금 이 뷰가 to end of to start of가 됐잖아요. 이게 to start 어떤 스타트냐면 이 뷰 이 현재 있는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말하는 거예요.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왼쪽이 스타트겠죠. 그래서 이놈의 왼쪽을 그 부모의 왼쪽에 주겠다. 그러면 콘스트레인트 스타트 to start of 하고 페어런트가 되는 겁니다. 페어런트 왼쪽이 됐죠. 그리고 제가 최소 2개는 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오른쪽에다가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엔드라고 했죠. 오른쪽은 엔드거든요. 왼쪽이 스타트고 오른쪽이 엔드입니다. 엔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현재 뷰의 오른쪽을 어떤 놈의 오른쪽에 둘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런트를 하게 되면 페어런트의 오른쪽에 내 오른쪽을 둔다. 그래서 오른쪽에 엔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엔드의 엔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슬처럼 엮이는 거기 때문에 왼쪽도 잡아주고 오른쪽도 잡아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게 정 가운데가 되는 겁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게 최소 3개는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뷰가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평의 자리를 지금 잡긴 했어요. 근데 수직에도 자리를 잡아야 된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위에도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의 위가 탑이거든요. 탑인데 어떤 탑을 둘 거냐. 그래서 탑이라고 치게 되시면 constraint 탑 to top of가 되는 거예요. 페어런트 하게 되면 현재 나의 탑을 부모의 탑으로 두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iOS 개발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약을 거는 오토 레이아웃과 동일합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토 레이아웃을 보고 조금 많이 참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뷰를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뷰, 위스 50, 하이트 50. 그런 다음에 슬래시로 닫으시고 백그라운드를 000 하신 다음에 여기 색깔을 바꾸도록 할게요. 색깔을 이 하늘색으로 해볼까요? 하늘색으로 하시고, 자, 만약에 얘를 이 오렌지에 밑에 두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이름 같은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 누구의 오른쪽에 있고 누구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렐레티브 레이아웃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뷰에다가 제가 아이디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오렌지 뷰라고 할게요. 오렌지 뷰. 그리고 이놈은 블루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아이디 블루뷰 하시고 이 블루뷰를 오렌지 뷰의 아래쪽에 두겠다. 관계를 맺는 거죠. 렐레티브 레이아웃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뷰의 탑을 오렌지 뷰의 바텀에 두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
바텀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constraint 탑을 누구의 바텀을 주겠다. 그 누구가 누구냐면 오렌지 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러니까 렐레티브 레이아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하게 되려면 아까와 동일하겠죠? 저희가 했던 것과. 그래서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위에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을 이렇게 두겠다.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연결이 된 게, 관계를 맺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리고 뷰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뷰 하시고 50dp, 50dp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검은색으로 하시고요. 000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000 선택하셔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핫핑크. 핫핑크로 하고 마찬가지로 파란색의 아래쪽에 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탑, 자기 자신의 탑입니다. 탑을 누군가의 바텀을 두겠다. 탑, 바텀. 그때 탑 바텀만 치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엔터 치시고 얘가 누구죠? 아이디가 블루비잖아요. 블루비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를 해야 되니까 스타트, 스타트 하면 되면 나오겠죠? 스타트 페어런트 됐죠? 그리고 엔드 페어런트 하게 되면 이렇게 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세 가지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영상이 길지만 레이아웃을 이렇게 뷰를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constraint 레이아웃이 나오고 해가지고 constraint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게 계층을 적게 쓰고 해서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원래 만능 도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도구가 나왔어요. 그게 만능일 수는 없어요. 그게 100% 다 처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틀린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분명 자바도 제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레거시 코드가 그 기존에 이제 선배님들이 작업하시던 코드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새로 나왔다. 그리고 하나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 있죠. 그리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단점도 있고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뷰를 그리실 수 있다는 이겁니다. 뷰를 그리는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레이아웃도 많고 작업을 하는 게 저마다 이제 사람들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하실 수 있어서 하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해서 어떻게 뷰를 그릴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작업은 안 하고 그림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레이아웃을 그려야 될까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우측 상단에 이게 하나 있죠. 그쵸? 버튼이겠죠? 버튼이 이쪽에 붙어 있어요. 이쪽에 딱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사면 좋겠죠? 얘 하나만 여기에 딱 해가지고 앵커를 이렇게 걸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 얘도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걸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뷰를 그려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를 묶어가지고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점 하나가 이미지 뷰다. 그리고 요거는 텍스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반복적인 거죠. 얘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리니어 레이아웃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가지고 수직이죠? 그 버티칼로 한 다음에 얘 넣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를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이 큰 거 하나를 리니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 겁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게 나왔죠. 뷰를 겹쳐야 될 때는 렐레티브 레이아웃 쓴다고 했잖아요. 지금 딱 보면 뷰가 겹친 거예요. 그쵸? 지금 버튼이 요 위에 있잖아요. 이게 뷰가 겹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든지 다 만능적으로 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가 렐레티브 레이아웃을 써야겠죠?
그럼 전체가 렐레티브 레이아웃을 감싸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전체 일단은 렐레티브 레이아웃 한 다음에 이미지 버튼이 딱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 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는 3개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쓸 수 있겠죠. 가중치를 3으로 준 다음에 1, 1, 1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밑에가 또 반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인 걸 할 때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일일이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서로 제약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를 다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이 되게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뷰를 그리실 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를 리니어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3개를 묶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뭐 이 크게 덩어리를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리니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여기 뷰는 겹쳤기 때문에 렐레티브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금 복잡하다, 여러 가지 좀 약간 복잡한 레이아웃이 하나 뭉쳐있다, 그러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쓸 수 있겠죠. 여기를 만약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써가지고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앵커 걸고, 얘는 여기 앵커 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바닥이랑 이런 식으로 앵커를 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고 렐러티브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렇게 조금 영상이 길어졌지만 3가지 레이아웃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초보자일 때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레이아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뷰를 그릴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기본적인 레이아웃 3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레이아웃 3개를 일단은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뷰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제가 다음 시간에 실전으로 이런 복잡한 UI를 직접 그리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뷰를 그리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저의 스타일대로 따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또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3가지 기본적인 레이아웃으로 거의 모든 걸 그릴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중요한 3가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직접 복잡한 레이아웃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아웃이 가지는 특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강의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옆에 동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